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어이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했는데 그 이후에 나온 엔비디아 실적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글로벌 원샷 함께 확인해 보시죠. 3대 지수는 모두 하방 압력을 좀 받았습니다. 결국에 파월 의장의 5월 FOMC 기자회견은 나 홀로 비둘기였다라는 이야기가 FOMC 의사록을 통해서 확인이 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방 압력을 받게 된 건데요. 다우존스 지수가 0.5% 가장 크게 낙폭을 보였고요. FOMC 의사록이 공개된 이후에 급격하게 낙폭을 키웠던 3대 지수의 그래프 비슷하게 흘러가는 모습도 확인하고 계십니다. 이에 따라서 2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이 상당한 압력을 받으면서 4.87%까지 치솟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거기다가 20년물 국채 입찰도 함께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수요가 탄탄하지는 못했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역시 국채금리 수익률의 압력을 높이는 데 일조를 했고요. 결론적으로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만 우리가 결국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는 엔비디아의 실적이었을 겁니다. 물론 실적 자체도 좋게 나왔습니다만 10대 1의 액면 분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환호할 만한 소식을 발표를 했고요. 액면 분할 이후를 기준으로 배당금을 150% 인상한다라는 소식까지도 영향을 함께 미쳤습니다. 시간외에서 주가가 무려 6%나 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엔비디아 상세 실적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기로 하겠고요. 물론 우리는 오늘 시장에서는 환율을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역의 환율이 급등세를 보이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기는 한데요. 오늘 수급면에 있어서 환율 어떻게 움직이는지 특히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WTI 원유 선물 고금리가 장기화될 거다라는 우려에 1% 넘게 빠지고 있고요. 3거래의 연속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가 관련해서 투자하시는 분들 참고해 보시고요. 77.57달러 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간밤에는 태양광 관련주들 급등세를 보였는데 여기도 엔비디아의 실적과 함께 엮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유럽 판매가 15개월 만에 최저치로 내려왔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3.5% 또 한 번 급락세를 면치 못했고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굉장히 고무줄처럼 움직이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확실한 주가 반등의 모멘텀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사실 결국 중요한 것은 매크로와 엔비디아의 싸움에서 오늘 밤에 개장될 미국 시장에서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가일 겁니다. 파월을 빼고 결국엔 매파적이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던 연준의 5월 FOMC 의사록, 그리고 $1,000를 시간외에서 돌파를 해낸 엔비디아의 힘, 과연 어느 쪽이 좀 더 강할까요? 오늘 밤에 또 시장에서 확인해 보시고 내일 당잠사에서도 꼼꼼하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실적 함께 보시죠. 급격하게 2023년부터 매출의 성장세, 순이익의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 엔비디아입니다. 일단 왕관의 무게가 아직은 거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역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2025년 1분기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5년 1분기 기준 엔비디아의 실적입니다. 일단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62%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중에서도 역시 가장 큰 기여를 했던 부분은 데이터 센터 매출입니다. 무려 427%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픽 쪽에서 조금 컨센서스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아쉽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매출 가이던스 어느 정도 비트하게 나왔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안도를 했습니다. 사실 컨센서스는 268억 달러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전에 월가에서 어닝 위스퍼라고 하죠. 실제로 숫자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 280억 달러로 많이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에 얼추 비트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이 시장의 안도감을 선사를 했고요. 무엇보다 그 이후에 이어졌던 어닝콜이 핵심이었습니다. 일단 10대 1 액면 분할을 통해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거의 오늘 장 마감 기준으로 949달러였거든요. 물론 시간외에서 $1,000를 돌파를 했습니다만 10대 1로 액면 분할이 된다면 우리 돈 한 13만 원이면 엔비디아를 살 수 있게 됩니다. 6월 6일까지 매수를 하신다면 이제 엔비디아 주식을 추가적으로 9주 정도 더 받게 된다라는 부분도 핵심 포인트 삼아 보시면 좋겠고요. 자, 어닝콜에서 어떤 내용 나왔는지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과연 H100에 대한 에어포켓이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었는데요. 모건 스탠리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레이스 호퍼 칩의 수요가 이번 분기 내내 늘어났다. 따라서 H200이나 블랙웰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에어포켓에 대한 우려 조금 넣어둬라. 여전히 수요가 공급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기업들의 젠슨 황 CEO가 내놨고요. 자, 그렇다면 H100보다 에너지 효율은 25배가 좋고 성능은 4배나 더 좋은 블랙웰 칩은 언제부터 시장에서 받아볼 수 있을 것이냐, 이 질문도 나왔습니다. 현재 이미 샘플링이 완료가 되었고 2분기에 들어서면 대량 생산 돌입을 한다. 그리고 4분기쯤 되면 데이터 센터에 본격적으로 투입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블랙웰로 시선이 옮겨가는 와중에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를 볼까라는 것이 핵심일 텐데요. 블랙웰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액침냉각 기술입니다. 액침냉각 시장에서 한때 핫했던 테마이기도 한데 관련주들 K엔솔이라던가 GNC에너지, SK이노베이션, 인성정보 같은 회사들 자리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오늘 시장에서의 주가 추이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태양광도 들썩였던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면을 살펴보면 결국에는 엔비디아로 필두가 되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수소 관련주들 우리 시장에서도 상당히 들썩였던 하루였죠. 미국의 블룸에너지의 상승에 영향이 컸는데 밸런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구축으로 인해서 전력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블룸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연료전지 기반 에너지 서버 기술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인다. 따라서 관련 부분에서 탑픽으로 선정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7% 급등, 오늘 정규장에서도 12%가량 상승이 나왔는데 다만 전환사채 발행 이슈로 시간외에서 5% 넘게 빠졌다라는 점은 주의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두산퓨얼셀 같은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태양광이라던가 원전이라던가 그 밖의 관련주들도 함께 지켜보셔야 되겠는데요. 간밤에는 미국 시장에서 태양광 관련주들이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퍼스트솔라가 18% 넘게 오르면서 굉장한 시세를 뿜어줬는데 태양광 관련주들 그동안 정말 바닥에서 너무 머물고 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던 섹터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전력 수요 증가에 8월 1일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까지 맞물리면서 이러한 조치들이 미국의 태양광 기업들의 수혜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어닝콜에서 엔비디아 CFO가 지난 4분기 동안 추론 영역, 훈련 영역 할 것 없이 모두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놨는데요. AI 훈련과 추론 부분에서 2030년이 되면 전력 수요가 이렇게나 늘어날 것이다 라는 분석도 함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sek터를 봐야 될까요? 태양광, 원자력, 풍력 모두 좋습니다만 이 에너지를 어떻게 저장을 할 것이냐도 핵심입니다. ESS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고 있는 이유인데요. SK 이터닉스는 어제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관련주들도 한번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엔비디아 실적이 또 한 번 멱살 캐리를 해줄지 기대를 해봅니다. 네, 하드캐리에 대한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는 지금 시간의 흐름입니다. 나스닥 선물도 하락으로 출발했다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되면서 상승 전환되고 있는데요. 이 흐름 기대됩니다. 국내 원샷부터 정리하면서 오늘 장 봐야 될 포인트 볼게요. 자, 먼저 어제장 한 판으로 좀 정리해봤습니다. 어제는 예상된 대기심리라고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초반에는 꽤 강했던 코스닥 중심의 상승세가 막판 뒷심이 많이 부족해지면서 하락 반전됐고 나란히 양시장은 하락으로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환율이 나흘 만에 안정세로 하락 반전되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거래소 쪽으로 나흘 만에 들어왔다는 점 연결 지어볼 수 있겠고요. 여전히 우리 시장 안에서의 외국인 수급 이탈은 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증권가의 시각입니다. 이런 흐름을 확인했던 움직임 속에 어제 초반 분위기는 그렇다면 대기 심리 속에서 왜 강했을까? 공매도와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제기되고 있죠. 이복현 금감 원장이 다음 달부터는 공매도 재개될 거다, 일부 진행될 거다라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대형주 중심으로 약세가 펼쳐졌는데 어제는 다시 한번 정부 쪽에서 이를 우려감을 일축시키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단 명확한 시스템이 구축이 되기 전까지는 당장 도입하기 어렵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이 때문에 초반 분위기는 그래도 견고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 HBM 관련 종목들 좋았고 전차주 같이 달렸습니다. 특히 자동차가 오후장 불을 뿜어내듯이 질주를 보여줬는데요. 현대차 중심으로 한 강세 움직임 펼쳐졌고 증권가의 호평도 이어졌습니다. 관세 분쟁 속 수혜를 받을 거다, 밸류업,
수소까지 호재 만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신재생 쪽으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데 전력 설비 관련한 테마가 점점 확장 국면을 보여주고 있죠. 앞서서 혜은 앵커가 전해드렸던 대로 지금 신재생 전체적인 포괄적인 움직임이 미국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 시장까지 그 물줄기가 이어지면서 블룸에너지, 퍼스트솔라 그 전날도 강했는데 이 흐름을 받아가며 우리 시장 안에서도 관련주들이 보시다시피 상한가 랠리 보여줬습니다. 원전 관련한 종목들도 좋았고요. 여기에는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증가에 대한 이 대체 에너지로 부각받고 있기도 하지만 어제는 이슈 단독적으로 좀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원전기업단 그리고 이제 UAE 대통령 방한이 26일, 27일 진행될 거라고 하는데요. 영국 원전기업단은 다음 달입니다. 이렇게 나란히 기업 관련된 내용이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되면 선물일 보따리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반영됐고요. 수주 모멘텀이 부각되며 원전주들 강세 움직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시장 전체적으로 보시다시피 지수는 쉬어가는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서 섹터별의 움직임은 꽤 좋았던 하루였습니다. 자, 이 안에서의 흐름을 좀 하나둘씩 어떤 시그널로 보면서 오늘장 연결을 지어볼 수 있을까? 일단 오후장에 어제 강했던 쪽이 자동차주였습니다. 현대차가 불을 뿜어내듯이 말씀드린 대로 전력 질주를 하면서 갑작스럽게 직고점을 돌파했고요. 역사적 고점을 뚫어내면서 종가 기준 최고가를 쓰기도 했습니다. 애플카 모멘텀이 반영됐었던 직고점이 28만 9천 원인데 여기까지는 종가상으로 뚫어내진 않았지만 종가 기준 27만 7천 원으로 마감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무거운 주식이 거의 10% 가깝게 상한가 랠리를 보여주다시피 달려가는 모습이었고요. 그동안 이렇게 쉬었던 자동차주가 왜 이렇게 달려가느냐에 대해서는 세 가지 이유, 27만 원 돌파의 함의 정리를 해봤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트리플 호재가 다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실적입니다. 지금 부각되고 있지는 않지만 환율 효과와 함께 다시 한번 하반기에도 견고한 실적을 보여줄 거다. 수출 지표 괜찮다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반기의 실적 그리고 내년까지의 실적을 감안해 봤을 때 내년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의 주가에 대해서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포인트고요. 증권가에서 본다면 지금 이베스트 투자증권 36만 원 보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에서도 1,300원을 웃도는 이 환율이 유지만 된다면 계속해서 수익성 레벨업 가능하다. 31만 원까지 보고 있는 이유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실적 모멘텀이 이 세 가지라고 한다면 말씀드렸던 대로 추가적인 모멘텀에 대해서도 증권가에서는 호평을 내놓고 있고 그 추가적인 모멘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중 관세 전쟁이 부각되면서 여기서 현대차 그룹이 반사 수혜를 누릴 거다. TP는 33만 원 보고 있습니다. 인도 IPO, 가치 재평가, 주주 친화 정책까지 이렇게 되면 증권가의 시각에 맞추어 봤을 때 어제 종가 기준으로 11%에서 약 29% 거의 30%가량의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아직까지 더 달릴 수 있다. 그 룸에 있어서 지금 신규 진입도 가능할까? 오늘도 달려줄까? 잠시 후에 개장 중계에서 살펴볼 거고요. 이 부분은 짧게만 보시면 미중 관세 전쟁이 어제 플러스 알파의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는데 왜? 라는 부분에 대해서 삼성증권의 의견입니다. 지금 중국 쪽에서 어제 나온 내용이죠. 이 미국의 수입차 2.5리터 이상의 수입차에 대해서 관세 한 25% 정도 인상 올릴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25에서 100%까지 4배가량 관세를 늘리겠다고 발표한 상황이고 8월부터 발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럽 쪽에서도 상계 관세를 검토하고 있죠. 이 때문에 중국에서 심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 쪽에서도 맞불 놓을 거다라는 내용을 구두로만 계속 경고했는데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왔고 여기서 현대차 그룹이 수혜를 볼 거라고 합니다. 왜?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중국 내에서 판매하는 비중이 현대차 그룹은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내에서의 타격을 크게 받진 않을 거라는 건데 그렇다면 왜 이익이 좋아지느냐? 이미 중국 안에서 만약에 관세 부과하게 되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거의 JV 기준으로 합작 법인으로 들어가 있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마진이 많이 안 좋아질 거라고 합니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재평가 받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 이익 모멘텀이 좋게 평가가 될 거다라는 내용이 함께 나오고 있고요. 중국 전기차 진출이 어려운 국가에서 그러니까 현대차가 지금 이미 잘하고 있는 미국, 인도, 한국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는 중국의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원래 잘하는 쪽에서도 MS 확대와 영업이익 증가에 대한 모멘텀을 더
더 레버리지 효과 확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 가지 다 관세 전쟁 속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증권가 평가하고 있고요. 그 두 번째 함의는 앞서 보신 것처럼 밸류 모멘텀입니다. 지금 밸류업 기대감 계속 지속이 되죠. 9월에 이 관련된 지수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어떤 기업들이 담길까? 삼성화재, 현대차, 금융주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시다시피 이번 보험주, 금융주 많이 올랐습니다. 쉴 때도 많이 갔는데 현대차는 그동안 좀 못 갔었죠. 재평가 이뤄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고 어제 실제로 시장 안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았습니다. 6월 현대차 이 인베스터데이에서 주주 환원책 추가적으로 나올 거다라는 루머가 돌면서 기대감을 자아냈습니다. 외국인이 한 2천억 원 넘게 담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의 밸류 기대감일지는 시장에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실제로 경쟁자인 도요타가 이번 이달 초였었죠. 실적 발표와 함께 굉장히 좋았습니다. 5조 엔 넘는 영업이익을 발표했으니까요. 추가로 올해 1조 엔 자사주 매입을 시행한다라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거의 8조 원 정도 우리 돈으로요. 이렇게 화끈한 주주 환원책을 경쟁사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우리는 내부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까지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자아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지금 현대차 그룹의 주주 환원 정책을 쭉 이렇게 제시하면서 현대차의 순연금 16조, 기아 17조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을 돌릴 만한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올해 캐펙스 투자 한 5조 원 지출이 예상되고 배당 지출은 3조 원입니다. 순연금 16조 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기대감 커질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돌파의 함의, 북미 수소 주도권 확보에 나서고 있는 현대차. 어제 뉴스 많이 쏟아졌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청정 운송 박람회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수소 상용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브랜드 HTWO 이것을 확대 전환하면서 수소 트럭 같이 공개했고 물류 운송 이 밸류체인 사업을 더 키우겠다라는 야심찬 그림을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재평가되는 분위기였었고요. 사실 최근에 시장의 분위기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수소, 현대차가 주도적으로 이어가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명확한 그림이 좀 부족했었죠. 그런데 글로벌 시장에서 최근 AI 전력 수요 급증 속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이 와중에 이 같은 수소와 관련된 밸류체인 발표는 같이 맞물리면서 모멘텀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다. 증권가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앞서서 이야기를 해은 앵커가 드렸는데요. 블룸에너지 추가적으로 12%가량 올라가면서 수소 관련주 좋았고 태양광도 신재생 안에서 18%나 급등세를 보여가면서 강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지금 시티은행 쪽에서는 중국이 공급 과잉에 대한 조치를 준비하면서 물론 관세 전쟁도 있으니까요. 이런 움직임을 반영하면서 미국의 태양광주가 강하게 올랐다라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 맞불 카드를 제시한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 공급 과잉에 대해서도 감산 진행한다라는 내용들이 같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뚜껑이 좀 열려봐야 확인이 필요할 텐데 일단은 기대감으로 간밤의 분위기가 좋았다는 점. 계속해서 시장 안에서는 천연가스와 맞물리는 SOFC, 오늘 한선 엔지니어링에 대해 증권가의 호평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수소, 태양광, 원자력, 풍력 다 같은 맥락 안에서 전력 수요에 대한 이 뉴패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이 체크해 보시면서 현대차 돌파의 함의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잠시 후 개장 중계에서 연결 지어 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은 앞서서도 보셨어요. 컨센서스 상회했습니다. 분기 실적 좋았고 매출 가이던스도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서프라이즈 비율 잘 보셔야겠습니다. 라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5% 정도 기존 컨센을 상회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10% 이상의 아주 드라마틱한 서프라이즈는 아니기는 한데 그래도 눈높이 이상의 실적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6%가량 올라가는 모습 괄목할 만한 부분이고요. 그런 가운데 엔비디아가 오르게 되면 우리 IT 투톱도 같이 올라갈 수 있을까? 이미 증권가 유안타 증권에서는 이제 과거에 분기 실적 엔비디아가 내놓을 때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통계를 내봤는데 엔비디아 흐린 하늘색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강하게 오르게 되면 역시 IT 투톱도 같이 동조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짙은 파란색인 삼성전자보다는 회색깔로 표시된 하이닉스의 주가 수익률이 더 좋았다는 점에 있어서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이미 어제 많이 올라갔던 하이닉스 신고가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오를지 여부는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움직임 속에 지금 엔비디아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과 관련된 내용이 추가적으로 나오진 않았다는 점에 있어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 개리는 계속 이어지게 될지, 밸류체인 안에서 어느 쪽이 오늘의 주인공이 될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움직였던 쪽, 여전히 AI발 전력 수요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는 쪽이 상승 움직임을 띠고 있고요. 원전 전력 설비, 원전은 개별 이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정규장에 이어서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까지 이어지는 모습이 어제 후에 반영이 됐습니다. 오늘까지 연속성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수소도 같은 맥락 안에서 AI발 전력 수요의 모멘텀, 오늘도 주인공이 될지, 엔비디아와 함께 반도체가 주인공이 될지 이 부분 중점적으로 보셔야겠습니다. 반도체 이벤트데이 속에서 증권가에서 목표가 상향 조정한 리포트 쭉 정리를 해드렸고요. 오늘도 개별주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는 반도체와 AI, 전력 설비주 이 테마 안에 달려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 후 개장 중계에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당잠자였습니다.